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29년 동안 이코노미스트 일을 하면서 몇 번씩 감이 오는 때가 있는데요. 지금이 혹시 투자에 좋은 찬스, 투자의 적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영상을 찍어봅니다. 먼저 투자의 적기가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좀 퇴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지난 1년 동안의 국제유가 WTI죠.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라고 하는데 세계 원유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종입니다. 이 원유 가격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다시 원상복귀했다는 걸 우리가 금방 발견할 수가 있죠. 특히 원유뿐만 아니라 밀이라든가 옥수수 같은 각종 곡물류 가격들도 고점에서 많게는 50%에서 30% 정도 죄다 지금 다 하락한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 걱정들은 조금 진정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가 진정되면 당연히 채권 투자의 매력이 올라가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인플레 압력이 낮아지게 된다면 올해는 몰라도 내년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중단되거나 혹은 인하될 여지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은 내년에 있을 금리의 동결 혹은 인하를 미리 반영해서 지금부터 채권을 살려고 들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떨어질 수 있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2019년이나 2006년 같은 경우를 보시면 금리 막 인상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미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리가 떨어집니다. 보시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미국의 국채금리인데요. 2006년부터 국채금리 벌써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2019년에도 역시 금리 인상 중인데 국채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기들을 생각해보면 일단 현재 채권 금리의 절대 레벨도 되게 매력이 있는 데다가 인플레이션이 꺾여서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된다면 채권에 대한 매력들이 높아지지 않겠냐 생각되고요. 이 시장금리의 상승이 멈추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순서는 주식시장이 이 혜택을 볼 수가 있죠.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MSCI 코리아 인덱스의 PBR 밴드인데 지난번 0.85배 정도까지 갔다 지금 약간 반등해서 0.94배 정도. 왜냐면 바닥에서 한 10% 올랐으니까요. 근데 이 정도 레벨이 과연 비싼가? 저는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지난 한 1년 정도의 시장에서의 폭락 사태가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그리고 어떤 회복의 모멘텀이 나온다면 탄력을 받아갈 수 있는 포텐도 좀 가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즉 주가가 오른다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주가 레벨에서 사서 1년 정도, 2년 정도를 묵혀둔다면 주식 가격에서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은 덜하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년 주당 순자산 가치,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누적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의 0.94배의 주가가 그대로 유지되면 내년엔 다시 0.8배대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충분히 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현재 그렇게 부정적 생각을 가진 이유는 없다. 한번 곡절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 주가면 매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동산인데 한국 부동산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좀 너무 지금 양극화도 심하고요. 더 나아가서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또 추진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난해 이맘때 제가 올해 2022년 전망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눈높이 낮추라고 이야기했던 그 기조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미국 리츠죠. 그림 보시면 미국의 미판매 주택 재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 전화 걸어가지고 저 이제 집 내놓을게요 라고 한 매물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2019년만큼 늘어났죠. 그보다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집들 매물이 막 쌓이고 안 팔리는 매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뒤에 곧 주택가격이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주택가격이 조정이 나올 때 그때가 또 찬스잖아요. 그래서 미국 리츠 같은 경우는 특히 공급도 엄청나게 제가 적다고 그랬고 금리도 꺾인다고 그러면 미국 부동산 시장이 먼저 바닥을 치지 않겠는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미국 리츠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지금부터 저는 솔직히 타이밍을 어떻게 맞춰요. 지금 좀 나빠지는 중이니까 천천히 매입하다가 하다 보면 또 2020년처럼 아주 좋은 리츠 투자의 기회가 나올 수도 있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몇 년 뒤를 돌이켜보면 그때가 대부분의 자산이 다 쌌던 것 같아. 투자하기 좋은 때였던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강의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말에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8월에는 그럼 어떤 주식 분야, 섹터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가장 매력 있는 분야는 역시 음식료 쪽인 것 같아요. 그쪽이 식료품 가격이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데 비해서 제품 가격은 다 인상해놨잖아요. 그쪽이 좋아 보이고 또 지난 시간에 제가 러시아를 향해서 미국의 액화 석유가스 수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 그랬는데 그 운반선은 한국이 다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나 그런 거 관련되는 업종들도 길게 보면
지금 참 예전에 했던 저가 수주 때문에 실적은 안 좋은데 길게 본다면 그쪽 업종들도 턴어라운드 하는 게 보이고 또 그러면 파이프라인이든 뭐든 이런 터미널을 만들려면 많은 플랜트 설비 수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관련돼 있는 업종들도 그렇게 나쁜 업종들은 아니지 않냐. 철강 업종 내에서도 잘 찾아보면 좋은 업종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또 요새 우리나라 시장 금리가 꺾여서 서서히 둔화되기 시작한다라면 배당을 안정적으로 잘 지급해주고 또 배당이 꾸준히 누적적으로 인상됐었던 그런 배당 관련주들도 그렇게 나쁜 투자의 대상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률이 높은 투자는 있을 수 있어도 확실하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달러 자산 투자는 확률이 그래도 높지 않냐. 투자가 정말 막막하다 싶을 때 달러로 한번 적립을 시작해보고 좀 공부가 되면 달러로 스위칭 이렇게 나가다 보면 지적 수준도 올라가고 자산도 불어있는 그러니까 성공의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차익 난 거 투자해서 돈 번 걸 갖고 이렇게 여행 가면 되게 돈이 별로 안 아까워서 드림카도 사서 몰고 다니고 있고 한강 보이는 집에서 와인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게 달러 투자가 점점 이렇게 자신이 붙다 보니까 뭔가 마음도 편해지고 또 쫓기는 마음도 덜하고 여유도 생기고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